저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꿨습니다. 이 책에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등장합니다. 두 아빠가 돈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된다면 돈을 보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돈을 대하는 10가지 결정적 차이입니다. 가난한 아빠, 나는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 아빠, 돈은 나를 위해 일한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은 시간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을 치열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의 유효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만약 당신이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이 시간을 파는 것이라면 당신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당신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돈도 줄어듭니다. 또한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다 써버린다면 돈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에 사용될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변화지만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한 아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부자 아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변화와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분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완과 창의성으로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있습니다. 가난한 아빠, 돈을 버는 것에 관해서는 위험보다는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부자 아빠, 돈을 버는 것에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위험을 피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당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직업이 안전하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어떤 직업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의 핵심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위험을 예상하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위험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가난한 아빠, 먼저 세금과 청구서를 냅니다. 부자 아빠, 세금과 청구서를 가장 나중에 냅니다. 약속이 있으면 항상 지켜야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평판과 신용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먼저 투자를 위해 돈을 마련한 다음 남은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남은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금과 청구서의 금액을 줄이기 위해 절약하거나 청구서를 지불할 만큼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가난한 아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다. 부자 아빠, 돈이 없는 것이 악이다. 세계사의 전쟁 및 질병과 같은 위험한 상황의 뒷배경을 알고 보면 돈이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내일 당장 쌀을 사야 하며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야 합니다. 네, 돈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돈이 충분히 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돈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돈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돈이 악일까요? 돈이 없는 것이 악일까요? 가난한 아빠, 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부자 아빠, 나는 이미 부자거나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돈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막다른 길 대신 작은 선택지라도 보인다면 그것을 통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부하지만 긍정주의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난한 아빠, 내가 부자가 아닌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배우자와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 동기부여가 쉬워졌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와이프와 자녀가 금전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거나 금전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와 아이들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 사람과 왜 결혼을 생각했는지 그 당시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보세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 것 아니었나요? 그들을 당신의 삶과 구분짓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입니다. 가난한 아빠, 우리 집은 우리의 가장 큰 투자다. 부자 아빠, 집이 가장 큰 투자라면 곤란하다. 살기 위해 사는 집은 투자가 아닙니다. 소비입니다.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 거액의 빚을 내고 수십 년을 이것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정적 투자는 당신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당신의 돈을 버는 기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투자하세요. 가난한 아빠, 돈은 중요하지 않아. 부자 아빠, 돈이 힘이다. 돈이 없는 삶은 힘들어집니다.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돈에 여유가 생기면 이것은 건강한 삶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건강과 시간만 있다면 말이죠. 가난한 아빠, 일하기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부자 아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를 사야 한다. 회사는 배움에 있어서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영원히 일하는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돈을 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득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노동, 사업, 투자. 하지만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는 자본주의 시대에 부자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 부자는 노동소득으로 시작해 사업과 투자를 통해 부를 일궜습니다. 최근 책을 정리하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슬쩍 보려다가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아빠가 되어서 그런지 처음 읽었을 때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에 제가 이 영상을 본다면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지네요. 부디 많은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